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한일 수출 규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잘 들어보시고 향후 대응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빅 이슈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아요. 중국, 미국, 무역 전쟁도 있고, 한일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일단 돌아섰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갑자기 거의 호재로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한일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골마왔던 상처가 제대로 터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이 조금 쌓여가다 보니까, 감정적인, 정치 이제 성향의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현재 가져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1위 반도체나 전자, IT 이쪽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타격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일단 타격을 줬고, 과연 이 타격이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에 끝날 것인지, 이것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이 기회가 사실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중장기적인 흐름까지도 조금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MJ 투자자문 변준호 애널리스트 자료를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 우선 한일 수출 규제 이슈 상황과 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장기화 우려 확대 중에 한일 협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슈 자체가 너무 오래 끌 것 같지 않고, 이제 슬슬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수출 규제 이슈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확대는 이제 사실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슈 자체가 단발성에 끝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도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월 1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후 도쿄에서 이제 한일 장관급 협상 논의가 예정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참고할 때 18일에서 24일이 뭐 분수령인데, 이 지금 일정은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정이 현재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현재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는 2019년 7월 10일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일단 18일날 이제 8일인데, 일본이 제안한 삼국 통화 중재위 설치를 한국이 일단 수용할지 여부가 1차적인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일 날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화이트 국가 공청회인 24일까지 약 3일간의 움직임이 주시된다. 즉 7월 21일에서 24일까지의 그 공청회 기간까지 딱 3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공청회가 24일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에 어떤 식의 방향, 어떤 식의 협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더 갈 건지 아니면 그때 끝날 것인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24일까지 한일 협의가 만약에 부재가 됐어. 뭐 한국도 별로다, 나 이거 별로야, 안 갈래. 뭐 일본도 됐다, 심하게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8월 한국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어 대규모 수출 규제 받을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고, 일본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 역할론이 대두될지도 일단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미국 협조 확대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협조 좀 해달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트럼프 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일 전까지 이슈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주요 이제 신문사라든지 애널리스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된 만큼 추가 급락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슈 같은 경우에 IT 전자 쪽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한일 수출 규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게, 현재 나오는 이 악재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에 끝날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게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자,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 역할을 좀 많이 중간재 이제 그 공업이라든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듬어요. 반도체 이런 이제 칩 같은 걸 이제 만들어내고, 이 칩을 가지고 다시 수출을 함으로써 일본의 이제 소니라든지 또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애플 쪽에서 이제 핸드폰을 만들 때 그러한 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이제 기업들 또는 미국의 기업들, 유럽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타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어요. 7월 24일까지 한일 상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패닉 장세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선반영 했고 이거 이쯤에서 끝날 거야. 왜? 일본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래도 지금 참여연 선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카드로 꺼내가지고 저것 쪽으로 표를 좀 몰아가는 그러한 사실은 아이템을 뭐 쓰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가 그냥 일본에서 보통 우리나라 카드를 좀 끌고 나올 때는 보통 선거 때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상외로 미미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냥 뭐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엊그제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아베 지지율이 52%였는데 오히려 50%로 2%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의미가 없지 않나,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베 입장에서도 조금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빅 이슈가 됐지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외국인이 현재 계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왜 살까?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6월 25일 이후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순매수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 잘 봐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 차트인데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6월 25일이 이때입니다. 6월 25일 요때 보이시죠? 요때가 6월 25일인데 제가 그려가면서 할게요. 자, 6월 25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보시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7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월 26일날 200억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7일날 18억, 그 다음 6월 28일 29억,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오늘 이날에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843억을 또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7월 10일까지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단기 악재다, 지금 빠졌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25일이 언제야? 6월 25일이 이때쯤 되네요. 이때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부터 지금 얘들이 매집을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매집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이걸 사겠어요? 얘들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거 되게 똑똑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현재 산 평단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평단가가 얼마야? 대략 퉁칠게요. 한번 여기서 요까지의 평균치 대략 45,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루 정도씩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대략 얘들은 평단가가 45,500원 정도가 삼성전자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얘들이 미쳤다고 요거 이하로 떨구겠어요? 절대 안 떨궈요. 얘들 바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45,500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500원 45,500원을 단기 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배당량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45,500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싼 가격은 아닌데, 일단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저 앞전에 5만원대 이상, 55,000원 이상을 얘들은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단기 악재로 보여지고요. 일단 길게 본다면은 55,000선도 조금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 단타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뭐 한 48,000원에서
5만원쯤에 끊고 나오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를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매집을 해서 제 생각에 진짜 단타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럼 48,000원이나 5만원 선에 끊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끊고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7월 24일까지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이슈가 별로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상외로 7월 24일 이후에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호재를 작용을 해서 사실 이 5만원 선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7월 24일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예상외로 협의가 잘 안됐다, 협상이 잘 안됐다 이러면은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45,500원 선을 지켜질지, 또는 이제 얘들이 44,400원 정도가 아마 손절값이 될 것 같은데, 그쯤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악재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5,500원 정도 조금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다시 보고서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두 회사의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 안 드렸네. 하이닉스 잠깐 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직전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82,000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가 72,000선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순매수였어요. 6월 25일로. 근데 7월 1일과 7월 5일 날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했고요. 매수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매수 비율이 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68,000에서 7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얘들이 빙시가 아니고서는 거의 82,000선까지 좀 끌어올리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는 그나마 하이닉스가 좀 낫네요. 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조금 오늘 올라가긴 했어도 한번 다음 주 내일이나 모레 중에 조정 한번 줄 때, 기술적으로 조정 줄 때 한번 따라붙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느껴보신 분들은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어찌됐건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 나중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항상 대장주를 저점 매수해 사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일본이 왜 지금 이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G20 무역 협상, G20 그 정상회담 일본에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슈가 되다가 G20 그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조만간에 끝내버려야 돼. 무역 전쟁도 길게 가져가면은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상 카드로 갖고 왔는데 예상외로 긍정도 나왔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베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뭐 좋게 마무리 짓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외국인은 이번 조치를 반도체 생산 감소보다 가격 상승 논리로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 여전히 많은 상태거든요. 사실 지금 수요가 준 건 아니야. 공급이 줄어드는 거지. 자,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 그러면 가치가 팍 떨어져요, 주가라는 게. 근데 지금 수요는 그대로야.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에 차질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상품 가격 자체가.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이거 따져보면 이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거 요즘에 지금 일본 가고 막 하던데 쇼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따져보면? 모르겠어. 하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요 수출 기업인 두 반도체 회사 실적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역발상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쪽에만 치우쳐 버리면 안 되고 항상 역발상을 생각하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이 현실화된다. 반도체 수요 기업인 구글, 애플 등 미국의 주요 IT 전방 업체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왜?
아니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원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얘네는 구글이나 애플은. 그럼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IT 주도 기업 피해 우려가 논리가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결국에는 불러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대기업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며칠 지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 생각을 하지만 이제 슬슬 트럼프가 눈치를 보다가 끼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및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 금융시장 패닉 및 경기 침체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이 감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고요. 향후 7월 24일 이전에 웬만하면 이게 어느 정도 풀린다. 그러면은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도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 G20 무역 정상회담 전부터 지수 선물은 전체적으로 낙폭을 좀 많이 키웠었어요. 나스닥이나 항생, 뭐 국내 선물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도 제가 G20을 빌미로 해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엔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매집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집을 하셨으면 완전 이거는 제대로 먹었죠. 지금 나스닥 장세가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저저번 주였나 이게? 제가 저저번 주쯤에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가 아마 이때쯤이었는데, 지금 벌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한 번 더 브리핑 했을 때가 바로 이 눌림목 나올 때였거든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만약 대응을 했었으면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팔아야 돼. 지금은 너무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 선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금리 인하 영향이 이제 아마 연말로 갈수록 더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차트는 차트인데,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이 있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고용시장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면은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66불 부근까지 또 급등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지수 선물 쪽은 일단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그 코스피 선물 차트인데 빠졌어요. 이게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점을 지금 갱신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S&P 한번 볼게요.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꼬꾸라지고 있다. 이거는 단발성 악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자체는 전 세계 키맞춤 현상을 본다면은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슬슬 좀 올라가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사실은 좀 침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는 호황이지만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이 우리나라가 사실 이때쯤 올라갈라 했었어요. 며칠 전에 올라갈라 했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가 갑자기 터지면서 지금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조만간 좀 풀리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해외 외신이랑 기관 쪽에서도 하는 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에서는 일본은 조약의 조건에 따라 중재 요구를 해왔어요. 원래 사실은 지금 이 이슈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처가 곪맞아서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중재 요구를 원래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했지만 한국은 중재자 임명을 거부를 함으로써 뚜렷한 해결 구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골맞아서 터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라도 해결책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양국 무역 관련된 기업들의 위험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잘 보세요. 이 블룸버그 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때 보통 개입을 한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한국과 일본 간 분쟁에 대해서 눈에 띄게 현재로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간 한일은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와 분리를 했었어요. 그치만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이와 같은 구조가 현재는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긴장이 심하게 고조됐을 때 이제 보통 개입을 했었는데, 아직은 트럼프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고, 아마 7월 24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7월 21일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죠, 일본에.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그때 가서도 크게 뭐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중재자 역할 좀 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거예요. 지금 트럼프 쪽에, 미국 쪽에서는 한국, 일본 느선에서 일단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던져놓고 있는 거지. 자, 던져놓고, 이제 큰형님께서는 일단 한번 쫙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한번, 너가 한번 떠들어봐라. 한번 좀 지켜봐 줄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났는데 크게 뭐 기미가 없다? 그때부터 슬슬 이제 들이대기 시작하겠죠. 왜냐면 미국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그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껏 주가 다 올려놨더니 저 새끼들 때문에 갑자기 쳐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긴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에서 방어선을 좀 펼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간 일본은 자원 빈국으로서 자국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다. 수출입에 있어 긴장관계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기술 수출을 외교적 무기로 삼은 것은 이러한 전략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일본은 뭐 일본 딱 하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장인 정신 또는 이 핵심 기술과 세계적인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대기업들,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중에서도 일본은 일본에다가 지사를 좀 두고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특허라든지 그러한 이제 외교적인 문제들 때문에라도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일본이 자원은 많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자원은 많이 없는데 뭐 일본에서 뭐 석유가 뭐 시추가 많이 되나 뭐 그런 것도 딱히 없거든요. 근데 기술력이 너무 최고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특허, 세계적인 기술, 이러한 노하우를 일본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꿔서 뭐 사우디에서는 뭐 원유 갖고 맨날 지랄 빡 털잖아요. 막 미국도 뭐 그래 뭐 한번 해봐라 이래서 셰일유를 개발해버렸어. 그러니까 사우디가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원이 없어. 단지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노는 거지, 이제. 상당히 똑똑한 애들이에요, 얘들. 자, 그래서, 일단 한일 무역 이슈 향후 일정을 좀 체크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나갔고, 오늘 7월 10일이니까 이제 넘어가시고, 이거 뭐 별 얘기 안 왔어. 지금 7월 10일 문 대통령 30대 그룹 기업 총수와 청와대 간담회 했는데, 딱히 뭐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강경 대응하겠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뭐 그나마 뭐 안심 좀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7월 10일 내일이죠. 외교부 한미 양자 경제 외교 국장, 뭐 미국 국무부, 뭐 국제금융개발 국장, 뭐 회동 예정, 뭔 얘기할지 나도 모르겠어. 일단 다 넘어가야 되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7월 7일날 일본에 출장 갔어요. 한해대 혼자 갔어. 혼자. 와, 대박입니다 진짜. 공항에 대기업 회장이 그냥 혼자 딱 가는 것도 처음 봤네. 근데 7월 11일 이제 내일 모레인데, 내일이네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일본 출장에서 귀국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품 때문에 이제 갔는데, 지금 들리는 바로 인하에서는 딱히 큰 성과는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 왜 가나 모르겠어. 그냥 뭐 제가 봤을 땐 모양새이지 않나 그냥 보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1차적으로 뭐 기업들 보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정치인들 가겠지. 아마 뭐 그런 수순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7월 18일부터인데, 일본이 제안한 제3국 통한 중재위 한국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인데, 우리나라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어. 7월 18일날 일단은 이때까지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에서 중재위를 뭐 수용하겠죠. 그리고 7월 21일날 참여 선고가 있고, 아베 이제 이때 이제 난리 날 거예요. 7월 24일 이제 화이트 국가 지정 제외 절차 위한 공청회 개최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7월 24일까지가 되게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7월 18일이나 21일쯤 가면은 거의 방향은 좀 보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끝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8월 1일 아세안 지역 뭐 지역안보 포럼 해서 이제 한일 외교장관 참석하는데, 이건 별 의미는 없고 그 전에 끝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트럼프 쪽에서, 미국 쪽에서 아마 참여를 한다면은 7월 18일이나 21일쯤,
그리고 24일쯤 이때쯤 슬슬 개입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외국인 순매수 추이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오히려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주가에 현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베 총리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베 표정 봐야 똥 씹은 표정이고, 문재인 대통령 혼자 웃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지금 일본 측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국가 간의 합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합의가 있었는데, 그 위안부 관련해서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다 엎어버렸어. 이거를 다 엎어버리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라 대 나라의 협상을 뭘 믿고 하겠냐, 정권 바뀌면 뭐 다 엎어버리냐,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일본의 불만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문제까지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뭐 수출한 거 뭐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한 거지, 몰래.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뭔 근거 없는 얘기냐 한데, 사실 그만큼 일본 쪽에서는 감정의 골이 그만큼 상했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제 서로 잘 마무리 짓고, 이제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또 합의할 건 합의 잘 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 등의 큰 영향이 없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입 제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